조선의 기생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술자리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 양반의 놀이가에. 솔직히 말하면 기생을 매춘부와 비슷하게 떠올리는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통념에는 외면하기 어려운 한 조각의 사실이 섞여 있습니다. 기생에게는 수청이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지킬 수, 관청청. 곁에서 시중을 든다는 뜻이지만 천민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그녀들은 관원의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성적인 역할이 강요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생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술과 웃음을 파는 여자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기생의 전부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였죠. 조선의 기생은 국가가 직접 길러낸 예술가, 그러니까 예인이었습니다. 노래와 춤, 악기 연주, 시와 그림까지. 수년에 걸쳐 전문 교육을 받은 종합 예능인이었어요. 우리가 매춘부라고만 알고 있던 그 이름 뒤에는 천민의 몸으로 양반과 시를 주고받은 예술가들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극이 감춰 온 기생의 진짜 정체를 사료를 따라 하나하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기생이 누구였는지부터 정확히 짚을게요. 기생, 한자로 기생기의 날생을 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생은 관청에 소속된 예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이 관청관에 기생기를 써서 광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모순이 등장합니다. 직업은 예술가인데 신분은 천민이었어요. 정확히는 관비, 관청에 속한 여종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국가의 공식 행사를 빛내는 예술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 모순이 기생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예술가이면서 노비, 이 두 가지가 한 몸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술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교방입니다. 가르칠 교회 동네방. 교방은 기생을 길러내고 관리하던 일종의 국립예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방에 들어간 소녀들은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노래를 배우고 춤을 익히고 거문고와 가야금 같은 악기를 다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시와 시조를 짓는 법, 붓글씨와 그림, 그러니까 서화까지 배웠어요. 양반집 자제가 받던 교양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죠. 평양과 진주의 교방은 특히 이름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생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수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길러낸 전문 예능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길러진 기생은 어디에서 일했을까요? 놀랍게도 나라의 가장 공식적인 무대였습니다. 궁중에서 큰 잔치가 열리면 기생들은 정제라는 궁중무용을 공연했습니다. 펼칠 정의 제주자에 임금과 신하들 앞에서 또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기생은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어요. 이 공연들은 의궤라는 국가 기록에 종목과 공연자까지 정식으로 남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웃음을 파는 일이 아니라 국가 의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죠. 흥미로운 점은 어떤 기생들은 의술을 익혀 약방기생이라 불리며 의녀의 일까지 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편에서 만날 의녀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기생은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활용한 예술 인력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생을 매춘부로만 기억하게 됐을까요? 그 답은 조선 후기 기생사회가 등급으로 갈라진 데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개항기로 넘어가면서 기생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1패, 2패, 3패. 1패는 가무에 능한 최상층 예인이었어요. 광희 출신의 진짜 예술가들이죠. 반면 3패는 예능보다는 몸을 파는 일에 가까운 가장 낮은 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2패가 있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예술가인 1패와 창기에 가까운 3패가 모두 똑같이 기생이라는 한 단어로 불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둘을 뭉뚱그렸고 결국 기생이라는 이름 전체에 매춘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는 바로 이 뒤섞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역설로 가보겠습니다. 기생은 천민입니다. 신분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민이 시와 그림으로 양반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이 황진이죠. 빼어난 시조와 재능으로 당대의 네로라 하는 선비들과 교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이 정사가 아니라 야사, 그러니까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해진다는 정도로 들으시는 게 정확해요. 반면 부안의 기생매창은 직접 지은 한시가 비교적 또렷하게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신부는 노비인데 그 손끝에서 나온 시는 양반들이 감탄하며 베껴 적었던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교양을 보여준 사람들. 이것이 기생이라는 존재의 가장 빛나는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에는 짙은 그늘이 따랐습니다. 기생의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기생 명부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물러난 기생을 퇴기라고 불렀죠. 물러날 퇴의 기생기. 퇴기가 된 여인들은 술집을 차리거나 어린 기생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었고 때로는 남의 첩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천민이라는 신분의 멸시는 평생 그녀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젊은 날 나라의 무대에서 춤을 추었어도 양반과 시를 주고받았어도 늙고 병든 퇴기의 노년은 대개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술로 빛났던 만큼 신분의 벽은 끝내 넘을 수 없었던 거죠. 기생제도의 마지막을 정리해 볼게요. 천민 신분에 묶여있던 광의제도는 1894년 가보개혁과 함께 결정적인 전환을 맞습니다. 이때 노비제와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관비 신분을 토대로 하던 광의제도의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이후 1908년 기생을 단속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기생들은 권번이라 불리는 조합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근대적 직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국가의 예인이라는 기생 본래의 위상은 점점 흐려졌어요. 대신 상업적인 유흥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진 기생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근대의 변화 속에서 굳어진 겁니다. 예인이었던 그녀들의 본 모습은 그렇게 점점 잊혀갔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생은 관청에 속한 예능인, 곧 예인이었습니다. 신부는 천민이었지만 교방에서 가무와 악기, 시와 서화를 수년간 배운 전문 예술가였죠. 둘째, 국가연회와 궁중 의례의 무대에 서던 공식 예능 인력이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가진 기생은 매춘부라는 오해는 후기의 등급 분화와 근대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뒤섞임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수청이라는 강요된 그늘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민 여성에게 강제된 구조였지 그녀들의 정체 전부는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높은 예술을 했던 사람들. 기생은 놀이개가 아니라 예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왕과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직업 속에 진짜 조선이 숨어 있죠. 다음 편에서는 조선의 또 다른 여성들, 의녀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병을 진료하는 의사이면서 때로는 범죄를 수사하기도 했던 여성들, 진료실과 수사 현장을 오갔던 그녀들의 이중생활을 사료로 풀어드릴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